이슈 하나 다뤄볼 텐데,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만한 이슈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내일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 가진 종목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대감이 이제 별로 없죠. 네,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 해서 저평가 종목들이 바로 움직일까? 물론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소외가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이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제 막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 제 강의나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적게 벌더라도 확실히 벌자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평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 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없어요. 혹은 조금만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을 분명히 봐야 될 시기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내일 있을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슈 하나 볼게요. 여기 한국일보라는 기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이달 19일까지 밸류업 공시발표 기업은 코스피 시장 9개, 코스닥 시장 3개뿐이다. 네, 없어요, 거의. 그죠? 공시대상 상장사 2,599, 5개에 0.5% 남짓. 거의 없죠. 밸류업을 하겠다고 공시한 기업이. 왜 없어요? 인센이 없으니까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밸류업 공시를 하고 주주환원을 할 건데 아직은 유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금융당국도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앞으로 밸류업을 하면 어떻게 해줄게 라는 인센티브는 추가로 나올 겁니다. 네, 추가로 나올 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온 다음에 분명히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일단 지수가 나오면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ETF가 나오죠. ETF가 나오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ETF가 삽니다. 그럼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재는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국내가 조금 아쉽고 이 부분을 금융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나오면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ETF를 담는 수급이 들어오면 저평가 종목을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밸류업 하게 되면 기대를 갖게 되는 기업이 뭐예요?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 그죠? 주주환은 확실하게 밝혔고 PER, PBR 굉장히 낮습니다. 인도법인 상장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보험, 뭐 은행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형에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9월 11일 기준으로 나온 기사인데, 증권사 이제 평균 PBR을 보시면은 어때요? 0.4배도 별로 없습니다. 0.3배, 높아봤자 0.5배, 삼성증권 정도만 0.5배권, 그 다음에 0.2, 0.3. 그래서 금융주, 은행주나 보험주도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죠. 밸류업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금융주다. 근데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가 수혜를 본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업을 기대하면서 은행주나 아니면 보험주, 증권주를 지금 산다라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기술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금융주 아무거나 볼까요? KB금융 하나 볼게요. 어때요? 지금 바닥권에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권에부터 상승률이 7, 80%는 돼 보입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 삼성생명 한번 볼까요? 삼성생명 보시면 역시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증권주, 뭐 키움증권 볼까요? 키움증권 보시면 역시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 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저평가주 금융주를 지금 사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만 저평가된 종목을 보시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 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트는 PER이 낮지는 않습니다. 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밸류업은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냐? 분명히 저 PER주가 먼저 주목받을 거예요. 왜? 주주 환원이니까 PER이 낮다는 건 실적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저 PER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은 안정적으로 버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저 PER주는 밸류업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는 거예요. 금융주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물론 선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 쌉니다. 현대차도 엄청 싸고 뭐 KB금융, 신한지도 다 싸요. 다 싸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적용한다. 그럼 저는 이제 이게 흐름이 저 PER에서 어디로 갈 것 같냐면 저 PBR로 갈 것 같아요. 저 PBR주로. 처음에는 이제 저 PER주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저 PBR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몇 개만 팔아도 시가총액 몇 배가 나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성장 기대감 없잖아요. 유통주 누가 봐요?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죠? 최근에 살짝 올라가는 듯하다가 밀렸는데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서 저 PBR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충분히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는 없어요. 진짜 재미없지만 분명히 저평가돼 있고 밸류업 지수는 한번 발표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한 ETF가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유인책은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 나올지 문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제 밸류업 정책이 시행될 때 일본 종목들이 밸류업주가 바로 올라갔냐?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두고는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올라가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저가 매력이 생긴 분명한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저 PBR주는 장점이 뭐냐?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네,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이마트,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 롯데쇼핑은 배당도 좋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보면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PBR주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아마 추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내일 지수가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ETF 출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할 거고 저평가 종목을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번 지수 발표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저 PBR 종목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이렇게 저 PBR 종목들은 나와요. 그럼 저 PBR 종목 중에서 여기도 보시면 뭐 세원물산, 세이브전, IC 목록이 뜨는데 저 PBR이라고 또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고 PBR이 낮은데 기술적인 위치가 낮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아갈 수 있는 거죠. 이왕이면 분할 매수가 좋죠.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지수 발표로 인해서 뭐 저평가 종목이 바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일단 지수 발표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ETF 출시 모멘텀 있고 세제 혜택을 비롯한 추가적인 유인책 나오면서 또 모멘텀 받고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거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빈집으로 이런 저평가 종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기술적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 잡기는 제 교육 영상 보시면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 있는 교육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